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경직 공무원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 우리가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뭐 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볼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가, 또 나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짧게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환경공학 개론이랑 화학을 맡고 있는 이찬범이라고 해요. 뭐 이름은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소개를 하죠. 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많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환경직 공무원, 그다음에 산업안전, 그다음에 위험물, 환경 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같이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 이름 세 글자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거,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성실함이라는 세 글자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속에 와닿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성실함이 밥 먹여줍니다, 이 글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사진까지 갖고 오면 좀 그러니까 글자만 한번 따봤어요. 성실함이 밥을 먹여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을 딱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험 기간을 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커리큘럼 먼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환경이랑 화학이랑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이론이 앞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과 화학에 따로따로 이렇게 기초이론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과학 개론 한 과목, 화학 또 한 과목,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내 마음의 부담도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될 양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연결돼 있어요. 이게 환경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화학, 그 다음에 뭐 건설, 뭐 토목, 생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문들 중에 일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하나의 환경공학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 자체가 이 화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 환경이 뭐 완전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쭉 강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여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우리가 그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테고리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쉬운 거,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거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기본 이론만 열심히 할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두 가지가 또 연결되다 보니까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개론과 처리 기술로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까지가 다 연결이 되고, 새로운 그런 내용들로 심화 이론에 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에서 잘 다져 놓고 나서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용어나 뭐 또 과정, 원리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넘어가면서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잘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심화 이론에서 좀 그건 있어요. 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탄수화물 쪽.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적당히 여러분들 이제 좀 짚어 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세당 그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지나가면서 화학에서는 이제 뭐 결합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에서 했었나 심화에서 했었나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 그럼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안에서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여기서 했나 여기서 했나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내가 전에 공부했던 게 이게 이때 나왔던 거구나.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구나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하나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나는 기본, 심화 이렇게 좀 비중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잘 먼저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역별 개념 정의 플러스 단원별 문제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다른 교재로 해요. 그래서 그 교재와 그다음에 앞에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쭉 왔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우리 교재와 강의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빨리 하고 한 번 더 봐야지, 한 번 더 봐야지 이것보다도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 정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이제 시험을 봤다라고 연습을 한다면 몇 점 나왔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쯤 됐을 때 내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하면은 그동안 공부가 이제 좀 잘 된 편이에요. 왜냐? 기출 문제를 당연히 반영을 해서 이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공부가 잘 됐고 자신감도 막 상승을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되짚어보고 내가 어디 있나 요거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먼저 이제 그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수업 이 풀이를 듣는 거를 사실은 좀 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 있네, 해설 있네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이건 이거거나 이건 이거나 하면은 나 혼자 풀 때 이게 약간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은 다 들어가는데 내가 좀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나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나 해설 강의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제가 동형 문제풀이에서는 굉장히 지난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난이도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어렵게 내줘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쉬운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면은 이게 뭐 효과적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여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야지만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쉽게 느껴져요. 이게 시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환경공학 개론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뭐 화학에서 냅니다.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뭐 기사나 뭐 기능사 뭐 이런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들은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나오지도 않고 합니다. 최근까지 어떤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약간 좀 쉬운, 그러니까 중에서 중상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경향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중 정도의 문제로만 쭉 20문제 다 구성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어려운 문제가 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거든. 그런 연습들이 또 좀 쉽고 아니면 중간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습이 잘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문제를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난이도는 기출이나 그동안의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돌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반복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D-Day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딱 가서 앉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받았는데 물론 내가 못 보던 문제, 내가 이거 처음 보는 어떤 유형인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연습이 되면 다 풀 수 있어요. 새로운 유형이 겁날 게 아닙니다.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이런 연습이 돼 있다면은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지. 많은 유형들, 물론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모든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 출제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안 냈던 문제를 찾아서 낼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괜히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고 이런 내용들에 충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보충자료,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보충자료, 보충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책 하나만 보고 하면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하면서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은 따로 빼서 제가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보다 보면 우리가 보고 찾고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내 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기본 심화의 각 챕터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과 보충자료 이거는 단원별 문제풀이에 영역별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따로 뽑아서 엑기스만 뽑아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기출문제집으로 같이 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지만 이 기출문제집의 구성이 각 단원별로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 나중에 제가 교재 어디 거 쓰는지는 나오는데 이게 연결이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이론, 기출문제풀이, 동형문제풀이는 제가 따로 업로드한 파일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같이 복습을 하게 되고 좀 디테일하게 보게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자, 교재는 서울고시각에서 나온 환경화학 계량과 화학 마찬가지고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이렇게 두 가지 다 이 출판사의 교재를 활용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있겠죠. 자, 시험을 준비하며 성실함, 아까 성실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함이 밥을 먹여준다. 그렇죠? 자, 그럼 성실함은 뭐냐?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하기 싫지. 그렇죠? 저도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요즘 배가 자꾸 나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의 신체는 기초 기초 대사량 그게 이제 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열량의 소모가 좀씩 줄어든대요. 그런데 먹는 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건강하고자 이 뱃살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싶다 해서 운동을 좀 해야지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지 했는데 잘 안 돼. 물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겨냈으면은 바디 프로필이라도 한번 찍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잘 압니다. 성실함.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힘든 걸 이겨내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기간이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내 인생의 그 기간이
오면 또 오면은 안 되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더 뭘 해야지라는 생각, 한 장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요게 매일매일 계속 반복이 되면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함을 꼭 마음속에 지니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5분 더 자면 뭐 할 거야? 빨리 일어나서 앉아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뭐 비슷하죠? 규칙적인 생활의 시작은 뭐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예요.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밥을 하면 안 먹는다 나는 안 먹으면 됩니다. 물 한 잔 먹거나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가 규칙적인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안 돼.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사람마다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아침형 인간이에요. 뭐 새벽형 인간이에요. 요즘은 새벽형 인간이 뭐 4시, 5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 지나서 그 다음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잘 된다고 하면야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고 아침에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나의 신체는 본인이 잘 알 거니까 내가 가장 깨어있을 가장 활발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정해서 어찌됐든 간에 쭉 하루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반복하면서 성실하게 보내면 분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이렇게 아침에는 잘 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뭐 좀 늦게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여보면은 하루가 좀 시작이 상쾌하고 또 하루를 좀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뭐 남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그것만 하고 정말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1년 수험 기간 내내 쭉 갖고 가야 돼. 이게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도 보고 뭐 시험도 보고 문제도 풀고 많이 틀리고 되고 옆에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거 나 될까? 이거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하염없이 그냥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나는 최고다. 나는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러면 이제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무의식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뭐 좀 힘들고 좀 그럴 때 뭐 물론 슬럼프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내려갔다가 지하 저 끝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살짝 지하 1층 내려갔다 다시 찍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이러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 요렇게. 그렇죠? 항상 좋아요? 아니잖아. 저도 안 좋을 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된다면은 좀 뭐 낫겠죠. 사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거의 뭐 힘들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언정 금방 회복하고 빨리 내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굉장히 자주 열심히 반복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계속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좀 하다가 점수 안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실제 시험장에도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기로 시작한 거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려면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여유라는 거는 어떤 게 밑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몰입이라는 거가
갖고 나서 여유가 있어야 돼. 치열한 그런 몰입 후에 여유를 가지란 얘기지. 1년 내내 또 뭐냐 수험 기간 내내 나는 여유로워야지 살살 뭐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치열하게 몰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한번 서두르지 말고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이제 좀 그 시간만큼은 여유롭게 밥도 먹고 이렇게 좀 해야지. 내가 뭐 그냥 1년 내내 뭐 수험 기간 내내 그냥 여유만 이건 아니고요. 몰입과 여유가 적절하게 있어줘야 돼요. 몰입을 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여유를 내가 가질 때는 정말 여유를, 말 그대로 여유잖아요. 그거를 즐기고 너무 길게 말고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그 수험 기간을 쭉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직 공무원의 자격증은 사실 이제는 다들 땁니다. 그 기사, 산업기사가 물론 이제 산업기사부터가 이제 5%의 가산점이 있죠. 그 다음에 기능사는 3%인데 내가 전공자다 하면은 대부분 이거를 많이 따 있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이 기사를 갖고 있는 또는 뭐 산업기사 기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전공자다. 근데 이거 내가 조금 뭐 좀 버겁다 하면은 기능사라도 꼭 취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높고요. 우리가 또 공부한 내용으로 그대로 시험을 이제 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좀 이 산업기사 좀 어렵다 하면은 기능사 시험을 좀 잘 준비하셔서 응시를 하시면 제가 뭐 1차, 2차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시험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뭐 보고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어렵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간, 시기를 잘 잡아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요. 연말이야 바로. 그러면은 연말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회차 시험이 3월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회 필기가 3월이거든요. 실기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 작업 필답형 시험인데 2차예요.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보는 그쯤에랑 비슷해요. 5월 말 막 이래요. 4월, 5월 말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지금 뭐 3월, 4월, 5월 이때는 한참 이제 우리 공무원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실기가 거기 딱 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에 해야 돼요. 이 전에. 근데 수질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고 그다음에 대기 같은 경우는 1회, 2회, 4회인데 이게 시기가 이제 한번 까딱해서 놓쳐버리면은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다음 연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무원 시험이랑 겹쳐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사실. 그런데 기능사는 지금 현재 시험이 4번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기능사만 거의 4번 있는 시험이 없거든요. 다른 기능사는. 근데 환경기능사는 1년에 시험이 4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기회가 더 자주 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해가지고 뭐 1월, 2월 안에 합격이 여부, 실기까지 시험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여러분들 잘 잘 봤다가 내가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자격증은. 그래서 뒤로 나중에 해야지 하면 물론 이 자격이 합격하고 나서 제출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까딱하다가 환경공무원 나머지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이런 거 화학 이런 것까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개론 수질대개 폐기물 순이에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잘 준비해야 돼. 왜? 뭐 문제 난이도가 뭐 이게 떠나서 제일 많이 나와.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를 준비한다 하시면은 수지를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폐기물, 기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 대기도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나 수지를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고, 폐기물은 좀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문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질과 대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요 뒤에 이제 기타에서 뭐 토양, 지하수, 뭐 해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그렇게 좀 높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랑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수질이랑 겹치고, 해양환경, 지하수 다 수질이랑 겹쳐요. 그래서 이게 좀 수질 대기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다른 챕터들 수월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주기성, 물질의 상태와 용액, 물질 변화와 에너지, 화학 평형, 여기가 주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 구성에도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주요 파트냐? 여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내용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은 화학을 접근할 때 좀 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화학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환경이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뭐 비전공자 완전 다른 전공이신 분들은 좀 화학을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정직한 그런 학문이에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서 좀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이 파트들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궁금한 게 뭐 생긴다 하면은 이제 질문 주시면 되는데요. 한 게시글에 한 개씩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그 해당 내용은 제목을 좀 달아서 드려요. 그럼 나중에 내가 다시 또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내가 올린 답변, 제가 그 질문 주신 내용들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네,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봤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찾다가 또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게시글에 한 개씩의 질문을 주시고 이제 키워드로 제가 제목을 달아 드릴 겁니다. 자,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다 본 건 아닌데, 그 이제 구미호는 여우잖아요. 형 여우가 동생 여우한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하나 명심해라, 꼬맹아. 꼬맹이는 이제 동생이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 놈한테, 놈이라고 하면 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 놈한테 구원 같은 건 없단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동생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 물론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간절한 만큼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간절하냐, 이거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국어, 영어, 한국사, 환경공학, 개론, 화학 이렇게 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되고 싶다. 아니면 나 이거 딴 거 할 거 없어. 이거 공무원 주위에서 해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뭐 준비해볼까 하면은, 물론 뭐 그렇게라도 다른 게 할 게 없으면, 이게 하나밖에 방법이 없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시간 그냥 뭐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알아보기도 귀찮고 이러면 안 돼요. 절실함과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합격으로 가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수험 기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후에 강의 계획과 그 다음에 본강까지 여러분들 쭉 함께 하시면서 결과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결과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